김병진의 사이연서. 오늘 저 과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합니까? 요즘에 그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뭐 핫하게 떠오른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저 세상이 막 네. 바뀌니까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단어가 하나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네. 근데 이게 메타버스 얼마 전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런 용어를 거의 우리 안 했죠. 일상생활에서 안 없었어요. 썼는데 거의 없었죠. 갑자기 뜨고 다 메타버스의 세상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메타버스가 뭔지 잘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는 것 버스가 같아요. 오나 이런. 타는 거야? 처음에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전 진짜 그런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메타버스라 하니까 이게 무슨 뭐 메가 이런 거 생각하고 큰 예. 버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뭡니까? 예,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란 용어가 사실은 등장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1992년도에 미국의 닐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공상과학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요. 네. 이 소설 속에서 우리 뭐 영화로 보셔서 알지만 아바타, 네. 나의 다른 자가 이제 활동하는 그런 아바타가 3차원 공간에서 막 돌아다니고 상호 뭐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때 예. 이러한 세상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처음 등장했고요. 음.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나의 분신이 아바타라는 다른 형체를 통해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서로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걸 뭘 다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세상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용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메타하고 유니버스하고 합쳐진 용어인데요. 네. 메타는 이제 초월, 넘어, 비욘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보다 더 나아갔다 또는 이거보다 더 초월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용어가 유니버스입니다. 세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건 이 현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내가 그대로 이어진다 이런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신 이 메타버스가 뜨면서 또 핫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강원대 김상근 교수님이 메타버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 보시는 것도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거고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류는 디지털 지구로 이주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현실의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이제 지구, 이 디지털이 만들어낸 지구로 옮겨간다. 예, 그러니까 예. 현실 속에 살지만 또 디지털 공간에서 또 살아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예. 그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이 가상현실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가상현실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된 거에서 그거를 다른 세상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하고 이 정도인데 예. 이 메타버스는 상호 교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미국에서 그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는 데서 이제 그 메타버스가 어떤 건가를 이제 증명을 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증강현실,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현실 속에서 이 가상의 이러한 환경들을 겹쳐져 보이게 합니다. 뭐 안경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남대문을 보면 남대문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거 옛날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딱 되면 거기에 뭐 아이템들이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현실에 가상이 겹쳐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는 게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기록하고 남들과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이게 이제 정보로 계속 축적하고 이런 것들을 남들과 공유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신발에다가 어떤 칩 달아가지고 하루에 얼마 뛰면 나는 얼마 뛰었다를 네네. 계속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생체에 대한 신호들을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데이터를 재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뭐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울 세계 미러월드라고 합니다. 거울 세계. 예, 그러니까 현실하고 똑같은 세계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구글에서 보시면은 지도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우리나라의 네이버는 우리나라만 서비스하지만 구글은 전 세계를 서비스하지 다,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똑같은 세상을 디지털화 시켜놓고 거기다가 건물도 짓기도 하고 거기서 활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디지털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활동들은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 또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 미러월드에서는 사람이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미국에 있다가 어느 순간 한국에 왔다가 네네. 그다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거울 세계고요. 예, 예. 그다음 마지막이 흔히들 많이 생각하시는 가상 세계입니다. 근데 이게 가상 현실과 가상 세계가 다른 건 가상 현실은 지금 순간만 보여주지만 가상 세계는 말 그대로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러한 가상 세계에 관련되는 것들이 우리 그 요즘에 그 게임 하실 때 예, 예. 이렇게 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막 그다음 새로운 맵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가상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우리 살아가는 공간에서 이미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으신 거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메타버스다라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삶 속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제 이 메타버스란 용어는 1992년도에 처음 나왔고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왜 요즘 들어서 이게 더 주목받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참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우리 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서비스한 빅카인즈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집어넣으면 언론에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를 네.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54개 언론사에서 47건이 등장했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두 번째 2월 달에는 82건, 네. 2배 정도 뛰었죠. 그러더니 3월, 4월에는 400건씩. 예. 지금은 700건에서 지금 거의 1000건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건 제가 작년 1년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네. 예. 작년 1년 동안 0건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올해 예. 등장한 거죠. 주식시장이 난리가 나죠. 그런 거죠. 그래서- 뭘 또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 이게 메타버스를 모르면 시대에 뒤처지는 네.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역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코로나 때문이죠.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 비대면 사회, 언택트라고 얘기한 비대면 사회를 갔다가 근데 이게 계속 떨어져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온택트, 온라인 접촉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온라인으로 서로 교감하고 만나는 플랫폼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게 네네. 됐죠. 이 서비스들이 결국 메타버스 서비스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메타버스 이거 우리 현실이 되겠네라고 네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2018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네. 그랬죠. 만들어서 그렇죠. 개봉을 했는데 진짜. 요즘에 재소환돼 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 메타버스를 이해한다. 이래서 갑자기 OTT 서비스에서 뭐 이거를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합니다. 저도 저 봤습니다. 처음에 이거 레디 플레이어 원 볼 때 도대체가 이게 갑자기 가상 세계가 막 나오고 하니까 애들이 거기서 이제 게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네.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평소에 보던 장면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레디 플레이어 원 지금 생각하면 현실이 너무 척박해요. 그렇죠. 예, 환경이 다 오염되고 맞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결국은 모두 가상세계로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거기가 주 무대가 네네.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한편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많은 그 메타버스가 있다고 했고 또 성공 사례도 있다고 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우리 메타버스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해했던 게 미국에서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도 상호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개발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컨드 라이프는 아까 드렸던 스노우 크래시를 현실화시킨 것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성공 사례로 보면 미국의 이제 게임 플랫폼인데 포트나이트라고 여기에서 원래는 게임이 여러 가지 있는 게임에서 알아서 이제 게임을 하면 됩니다. 근데 네네. 이게 작년에
그 미국의 래퍼 중에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게임 플랫폼에 있는 기능 중에 파티 로열 기능이라고 여러 유저들이 들어와서 같이 즐기는 그런 기능인데 거기에서 뮤직 비디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동시 접속이죠. 1230만 명이 그러니까 동시 접속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수가 옆에 내가 있는 그런 것들도 예. 만들어낼 수 있어서 뭐 뒤풀이 할 때 이런 걸로 한다고.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어떠한 그 공연장도 예. 3만 명, 5만 명, 많아봐야 10만 명인데 네. 그렇죠. 123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고 이때 벌어들인 수익이 예. 200억이랍니다.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어마어마하네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자랑 BTS가 예.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작년에 그 할 때 거기 안무 버전을 이 포트나이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유저들이 그 안무를 구매를 하면 자기가 이 포트나이트 공간 내에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춤을 똑같이 추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내가 그 춤을 못 추지만 예. 이 포트나이트 공간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유명한 게 로블록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16세 이상 청소년 중에 55%가 지금 가입을 해 있고요. 16세면 청소년 예. 55%. 아이고야. 그래서 하루에 접촉자 수가 4천만 명. 네.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그렇네. 맞먹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로블록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학교들도 졸업식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물의 숲이라고. 네. 그 닌텐도에서 하는 서비스 모여라 동물의 숲을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대선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유세 활동도 하고요. 거기서 네. 네. 근데 왜 그랬냐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 그러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이 하나 제페토라고 여러분 아시는 그 초록색 창 네. 하는 거기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제트라는 데에서 원래는 이제 이 아바타를 꾸며주는 예, 그 서비스로 예. 시작했다가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했는데요. 현재 가입자가 2억 명입니다. 아이고. 어이구요. 근데 좀 재밌는 건 10대가 80% 이상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플랫폼이 커지면서 이 명품 회사들이 협업을 합니다. 네, 그걸 그렇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초등학생들이. 구찌의 옷이나 신발이나 여기에 옵니다. 그래서 근데 구찌 하나 사면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예. 여기 제페토 안에서는 뭐 3,000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고요. 네. 나이키도 아까 말씀드린 나이키도 여기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게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이 맞아요. 여기에서 사인회를 했습니다. 네. 사인회하는데 4,600만 명이 동시에 참여를 했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아바타 가는 거니까 정말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빨리도 끝나지만 네. 동시에 그러니까 4,600만 명 한꺼번에 딱 사인해 주시는 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 사인뿐만 아니라 셀카도 같이 찍어주는 거죠. 아하. 이게 그 현실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최근에 아마 싸이월드 부활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 네, 예, 네. 이게 사실은 싸이월드가 메타버스의 전형입니다. 그렇지. 싸이월드에서도 우리가 뭐 스킨도 꾸미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우리나라가 참 세계 최초로 한 것들이 많은데 더 이상 발전을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럼 네. 관련된 기술이 좀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짧게 뭐 지적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그 메타버스에서 가장 필요한 건 실시간 응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신 속도가 그래서 5G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고요. 이제 6G로 해서 6세대 이제 통신 기술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실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앞에 우리 그 고글 같은 거 썼는데 이제는 안경을 정도로. 통해 가지고 하는데 좀 가볍게 해야죠, 예, 그죠? 여기에 가볍고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이 눈에 이제 올 수 있는 피로감을 줄 왜곡이나 이런 거를 줄이는 그래서 디스플레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10대들이 특히 많이 한다니까 저는 또 맨날 걱정 위주로 해가지고 너무 이제 현실 세계는 좀 등한시하고 여기 중독될까봐 그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 네. 중독될 만하네요.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 그 세계를 겪고 있고 이게 중독이라는 표현을 이제 못 쓰는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일상이 그렇죠.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10대들은 아까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대는 이 디지털 세상의 원주민이고 그다음 그 남은 우리 같은 세대들은 디지털 이민자다. 아. 그래서 이민자와 원주민 간의 이런 세대 간 갈등이. 충돌 이런 것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제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하고 소통하려면 또 메타버스 요것도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7,666회 박상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